drops to the floor. They said it would get easier, but I don't know who for. Days move faster now, I swear. I can feel them slip away. But some things last forever. The love it never fades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트메신저 유소영 작가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매번 전시회를 많이 다니죠. 그때그때 좀 랜덤하게 전시 소개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좀 목표가 생겼어요. 제 유튜브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갤러리 또는 외국의 갤러리를 소개하는 건데요. 이 갤러리가 대표의 스타일처럼 다 다릅니다. 개성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그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를 소개하고 어떤 작가를 전시하는지를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프로그램 역시 정말 그 대표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한 갤러리 한 갤러리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볼까 해서 갤러리 소개 그 코너를 만들까 하는데, 이미 과거에 뭐 다양한 갤러리들을 소개해 왔지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갤러리의 장점이나 어떤 전시가 인상 깊었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동네를 지날 때 반드시 그 갤러리를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갤러리는 모두가 당연히 알지만 상업화랑, 즉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죠. 아주 가끔 어떤 갤러리가 뭐 소정의 입장료를 받지만 사실 백화점도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없듯이 갤러리 역시 입장료가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. 두 번째는 갤러리는 미술관보다 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30-40분만 집중해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할 갤러리는 바로 파운드리 서울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이태원을 지나가실 때 구찌 건물을 본 적 있나요? 많은 분들이 그 건물 구찌 가옥이잖아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. 우리가 흔히 지나가면서 볼 때는 구찌 건물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파운드리 서울이라는 아주 재밌는 갤러리가 있습니다.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았는데요. 이 파운드리 서울의 장점은 지하와 1층에 전시 공간을 2개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이 두 전시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점입니다. 지하에 있는 공간은 주로 외국의 신진 작가들을 소개해 왔고요. 1층에 있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밌는 공간에서는 한국 작가들을 주로 소개해 왔어요. 파운드리 서울의 대표는 윤정원 쌤인데요. 아무래도 좀 젊은 갤러리스트이기 때문에 국내에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, 이왕이면 국내의 영컬렉터들이나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를 선보이려고 합니다. 그간 열었던 전시들 중 저도 좀 재밌게 본 전시들이 있는데, 토비아스 카스파의 개인전 퍼스널 슈퍼, 이 전시는 의복의 사회적 측면을 탐구하는 새로운 시도였고요. 또 한 가지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 페르난다 갈바오,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10대 때 암을 이겨냈던 작가이기도 해요. 작가의 개인전 오이스터 드림도 진행을 했었고, 또 이란 태생의 덴마크 작가, 독특하죠. 파샤드 파르잔키아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인 만개의 눈, 이런 전시도 진행을 했습니다. 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1층에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는 바이파운드리라는 공간도 재미있다라고 했는데요. 늘 한번 가셨을 때 이 두 공간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바이파운드리에서는 한국 작가들 중에 이제 한상아 작가의 뾰족한 온기라는 전시도 있었고, 런던에서 활동하는 서신욱 작가의 국내 최초 개인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이 바이파운드리에서 첫 번째 전시가 강역으로 활동 중인 최강역과 손상락의 작품이었어요. 그중 제 남편이 손상락 작가의 팬이라서 공업용 경첩으로 만든 입체 작품을 컬렉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앞으로 구찌 건물에 가셔서 지하에 있는 파운드리 서울에서 전시도 보시고 바이파운드리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제는 독일 작가 마틴 그로스의 국내 첫 개인전이 있었는데요. 아시아에서는 2번째고 한국에서는 첫 번째 개인전이었습니다. 작가도 직접 오프닝에 와서 이제 오프닝에 가봤더니 마틴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, 텍스트가 움직이는 그 작품을 그 벽에 활용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작가들은 그때그때 그 작가와 어울리는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요.
일단 어제 오프닝이 있었던 마틴 그로스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작가는 아마 국내에서 좀 생소하실 텐데 저도 어제 실제 작품은 처음 봤거든요. 마틴 그로스는 작품 안에 다양한 트랜스텍스트 이미지를 병합하는 작가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언어들, 그리고 이 언어가 꼭 텍스트만이 아닌 비언어적 기호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표현, 비언어적인 표현을 함께 병치하고 재조합하는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. 이모지라던가 우리가 흔히 짤이라고 하는 밈이라던가 텍스트, 광고 문구 등 다양한 모티브를 담은 작업들이 좀 흥미로웠는데요. 작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 속에 위치한 각 요소들을 일종의 하이퍼텍스트로 비유하며 이들은 화면 안에서 미술사나 인터넷 환경, 팝 문화 등의 무한한 서사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. 동시에 자율적인 움직임을 부여받은 각 언어적인 요소들이 무작위적으로 조합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운 미학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프닝을 보고 느낀 게 물론 작품이 많진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에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기호들이 너무 많구나.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몸짓, 행동, 표정, 이모티콘,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새로운 특수문자 기호들.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정말 수만 개의 언어에 쌓여 있는데 그 언어들을 꼭 다 독해하면서 살아가진 않지만 오히려 이 언어들이 만든 시각적 세계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되게 현대미술의 큰 축을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개인적으로 좀 제가 재밌었던 작품을 몇 점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는 첫 번째 이 가운데 뭉크의 절규 같은 이모지가 딱 있고 그 전체 이미지가 마치 컴퓨터 화면처럼 보여진 페인팅이 있었습니다. 이 타임 투 고라는 작품도 이미지의 배합이 컴퓨터 이미지와 이모지와 텍스트가 함께 결합이 돼서 좀 재밌게 느껴졌고, 또 다른 작품 중에 한 점은 마치 리히텐슈타인처럼 망점이 캔버스에 가득 찍힌 작품이었어요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파란 점이 이제 가득 찍힌 캔버스, 그 다음에 그림 위에 마치 컴퓨터 언어처럼 빨간 글씨로 알 수 없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요. 사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시라고 합니다. 작가가 스스로 쓴 시인데요. 작업을 하면서 느낀 감상이나 이 메시지를 작가가 시로 풀어낸 것을 마치 한국의 시서화처럼 함께 배합을 해놨는데 그것을 동양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언어처럼 배치하니까 제 컴퓨터가 오류가 난 듯한 그런 이미지들이 보였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은 이 작품인데요. 멀리서 보면 철새들이 노을 지는 하늘을 막 날아가고 있어요. 이 작가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상당히 자주 활용하는 작가인데 이 작품은 이미지나 텍스트보다는 풍경이 펼쳐져 있네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좀 슬프고 노을이라는 것이 이제 해가 물러나는 시간이니까 미술 작품들을 감상할 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. 윌리엄 터너의 낭만주의적인 작품에서도 그런 노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, 그런데 이 작품 역시 노을 지는 하늘에 철새들이 어디론가 좀 날아가는 모습이어서 아니나 다를까 작가에게 설명을 들었더니 일부러 좀 낭만주의적인 풍경을 느끼고자 이 작품을 텍스트들이 있는 기술적인 텍스트가 있는 이미지들의 반대편에 배치를 해놨다고 해요. 이렇듯 전시라는 것은 한 작품 한 작품만 재미있게 보는 게 아니라 전시 작품이 놓여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함께 걸어다니면서 작가의 의도를 느껴보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발견하기도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은데, 이 작품이 배치된 위치가 그 옆에 작품들과는 전혀 좀 대립되는 이미지여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. 작가가 작품 설명을 했어요. 수십 마리의 갈매기가 석양이 지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의 붉은색 회화, 어떠한 글도 없기 때문에 이 작품에선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지 않았다. 오히려 로맨틱하고 좀 낭만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다. 하지만 배경은 좀 상당히 미디어 아트적이에요. 신인상주의 그런 전묘화 같기도 하고요. 즉 일부러 작가는 무미건조한 기술과 로맨틱한 풍경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낭만주의적인 회화와 본인이 주로 작업하는 미디어나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병치시킨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시장에 가시면 이 공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든 현대미술 작품들은 직접 가서 그 공간과 함께 보는 것이 맥락적으로도 이해가 되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하셨다면 직접 시간을 내서 파운드리 서울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